안녕하세요. 우리 원정형외과 김교환입니다. 이전 시간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예후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치료법이나 병에 대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웰빙이 강조되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투자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측만증의 경우 미용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데다가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척추 측만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혼동을 주고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어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 대학병원에서부터 무허가 의료기관에서까지 휜 허리를 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치료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잠시 측만증이 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곧 원래대로 돌아가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더러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 측만증 환자인 경우 부모님들은 허리가 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통과 척추 측만증이 꼭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잘못된 자세 때문이거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이나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서 요통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엑스레이상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외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회생활과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에 문제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각도가 심해서 미용적으로나 장기 발달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수술적 교정으로 잘 치료되고 수술 후에도 대개 잘 적응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이시 루이스라는 미국 여자 골프 선수도 어릴 때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어떤가요? 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분들 중에도 어릴 적 측만증이 있었으나 관리를 잘해서 수술 없이 연예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 당시 치료 대상이 되는 측만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측만이 어떤 경과를 보일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는 측만의 각도가 전혀 진행하지 않기도 하고 다른 환자에서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측만증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주기적인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각도가 작은 측만증 환자는 매 6개월에서 8개월마다, 각도가 큰 측만증 환자는 3, 4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측만증의 진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어 온 여러 인자 중에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녀 성장 여부 그리고 현재 측만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측만의 증가를 유심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완료되면 측만의 진행도 멈추는 것으로 여겨지나 측만 각도가 매우 큰 경우 성장 완료가 된 후에도 증가 속도는 적지만 계속적인 측만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까지 없으며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제한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으며 측만의 정도가 작은 경우는 정상인과 같다고 여기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성장이 끝날 때까지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의 환자에서 측만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의 키 성장이 멈추지 않을까? 허리가 굳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척추 유압술로 인한 성장 장애보다는 구부러진 척추가 펴지면서 길어지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체 척추 분절을 고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요추 운동 분절을 일부 남기게 되고 성인보다 아이들은 신체적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대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3편에 걸쳐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기 측만증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자주 자녀의 몸을 관찰해 주자. 둘째, 어떠한 교정치료나 물리치료만으로 측만증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자. 셋째, 측만증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 정상적인 생활과 성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므로 너무 겁먹지 말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의 측만증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